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EPS 노무사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준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 학원에서 이제 1차, 그래서 경제학 중심으로 강의를 쭉 진행했었는데, 올해서부터 이제 경제학도 2차 노동경제학 한번 준비해 보십시다 해서 제가 강의를 맡기로 했습니다. 노동경제학은 저로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그 박사과정 하고 나서 이제 대학 강의할 때 노동경제 강의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강의하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주제죠. 그때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이제 과목이었는데 오랜만에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최근 한 몇 달 동안 열심히 책도 많이 보고, 근데 옛날 보던 책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그 전에 이제 백무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책으로 공부하고 했었는데 책도 바뀌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좋은 원서가 그저 두 권, 에렌버그하고 그 에라스인가요? 그 두 권의 책이 좋은 책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새로 공부를 저도 많이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도 보게 되면 신림동 학원에서 이제 또 노동경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해서 그분들도 이제 좋은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를 전체에 참고해서 노동경제학을 한번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전에 제가 강의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노동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그죠, 경제학이 기본이 돼야 되죠. 그래서 1차에서도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2차에서 노동경제학 선택하시게 될 텐데 간혹 그런 분이 있다고 해요. 1차에서는 경영학 선택하고 2차에서 노동경제학. 근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죠. 어떻게 보면 힘의 분산하게 돼서 집중이 떨어지고 하고 할 거. 그래서 노동경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는 머릿속에 대개 1차에서 경제학을 다 하셨던 분 상정하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2차의 노동경제학은 말이죠. 사실은 경제학 생산부 시장, 완전 경쟁 시장, 그 다음에 노동시장. 우리가 경제학 1차 시험 준비할 때 역시 요소 시장 굉장히 많이 출제 빈도가 높죠.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셨던 거, 그 두 개를 탄탄하게 정리해 두면 나머지는, 그렇죠. 사실은 그 이론을 약간씩 이제 변형해 가면서 현실 노동 문제를 분석해 가는 것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오히려 1차에서 경제학을 선택했다면 노동경제학은 고득점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뭐 학문을 하거나, 그렇죠. 대학에서 뭐 연구직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고득점해서 뭐 80점, 100점 이상 이렇게 100점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7 내지 80점 정도 이상 해서 합격하면 되는 것이니까 너무 과도하게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가르치는 자 입장에선 여러분에게 조금 뭔 소리냐 하시겠지만 가닥을 잘 잡으면 훌륭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학원에서는 오늘 스트레이트로 오전 오후에서 8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타이틀도 이슈 파이팅 해서 노동경제학을 위한 기초경제학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8시간을 통해서 그 노동경제학에 필요한 경제학 입문 과정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대개 이제 1차에서 경제학을 선택했던 분들이면은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요거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컴팩트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2차는 노동경제학은 우리가 직접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객관식하고 접근 방법은 좀 달라야 되겠죠. 1차하고는. 그래서 이론을 정확하게 그 경제학 이론에 근거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자 하는 분들은 일단은 1차에서 경제학 선택했던 분들 대상이고, 그렇지 않다면 학원이나 대학에서 경제 원론을 그죠, 미시경제학 부분을 특히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수강하신 분들 대상으로 한 강의니까 만약에 그게 준비가 안 된 분들이라면 이 강의는 그렇죠, 직접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이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공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 또 1차 시험 준비했던 분들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1페이지에다 그냥 아주 우악스럽게 그쵸 미분법을 제시해놨죠. 이건 뭐 우리 1차 시험 준비했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1차 시험 준비하면서도 수리적으로 계산 문제, 우리가 계산 문제 싫죠. 사실 문과생들이. 그래서 미분법이 아직 또 그전에 7차 교육과정 하시는 분들이 안 배워서 좀 더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미리 미분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요거 이어서 경제 이론의 수학적인 표현 2페이지서부터 그게 간략히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분법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경제학에서 필요한 미분법은 사실은 맞아. 그 수학적인 개념은 본격적으로 한다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분, 적분,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 차분 방정식, 그 다음에 대수로 가게 되면도 라스파이어스 함수가 아주 복잡하게 되는데 실제로 경제학을 전공한다면 우리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필요 없고 뭐 농담 삼아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사칙 연산이죠. 더하기 빼고 그렇죠. 곱하고 나누고 근데 더하기 빼기는 5손가락만 있으면 되나요? 더하고 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고 곱하고 하는 것은 구구단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하나 필요한 게 미분입니다. 그렇죠. 미분한다고 하는 것. 근데 이제 미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그 지적 발전 과정, 분석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이제 수학적인 발견이었죠. 근데 우리는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경제학에서 놓고 볼 때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겠지만 경제학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미분이 필요한 거죠. 선택을 할 때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가성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격 대비 성능 이렇게 놓고 보면 나는 뭔가 하나를 소비하기 위해서 가격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1,000원짜리 초콜릿 하나 먹을까? 그러면 이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저 1,000원짜리 초콜릿을 샀을 때 그 초콜릿에서부터 내가 느끼는 효용의 크기가 1,000원어치가 돼야 되겠지. 돈 1,000원을 내고 초콜릿 1,000원짜리 샀다는 얘기는 초콜릿 1,000원짜리에 느끼는 가치하고 돈 1,000원의 가치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초콜릿을 한 개 샀다 이거야. 더 먹고 싶어. 추가로 하나 더 사는 거죠. 그랬을 때 경제학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여기 이제 초콜릿 먹는 얘기니까 가격 대비 효용 되겠죠. 1,000원하고 초콜릿하고 자, 그러니까 내가 돈 1,000원하고 초콜릿 1,000원짜리 하고 1,000원짜리 하고 비교해 볼 때 돈 1,000원의 효용과 그렇죠? 초콜릿 1,000원짜리 한 개 효용을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가성비란 말이야. 근데 이제 하나하나 초콜릿 먹을 때보다 한 개 먹고 두 번째 사 먹고 세 개 사 먹고 그렇죠? 하나하나 추가해 가면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될 텐데 이제 동네 꼬맹이들은 초콜릿이지만 우리는 소주죠. 친구랑 소주 한 잔 마실 때 한 병. 나중에 또 야, 한 병 더 할래? 한 병 더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가 쭉 누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계적으로 선택을 한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동네 초등학교 꼬마 놈은 초콜릿 한 개 더 먹을까 말까? 우리들은 소주 한 병 더 마실까 말까? 그럼 이제 하나 추가할 때 증가한 돈의 효용하고 한 단위 추가 소비할 때 증가한 초콜릿 효용하고 비교해서 이쪽이 크면 안 사 먹겠죠. 돈 1,000원의 효용이 더 커. 초콜릿 하나보다. 그럼 안 사. 그러나 초콜릿 한 개의 효용이 돈 1,000원 효용보다 높다면 초콜릿 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경제적 선택은 이렇게 가성비인데 초콜릿 하나만 먹는 게 아니잖아. 소비회의가 연속적으로 쭉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가성비. 그게 바로 경제학에서 뭐예요? 한계적인 선택이란 말 쓰는 거죠. 하나 추가할 때. 또 기업으로 얘기해보면 어때요? 뭔가 돈 들여서 만드는데
하나 추가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그로부터 수입 비교해서 비용보다 수입이 많으면 생산해서 이윤 보는 것이겠죠. 모든 분석은 다 소비자나 생산자나 심지어 정부 활동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어떤 행위를 할 거냐 말 거냐의 선택이 그렇죠. 우리가 늘 직면하게 되는 경제 선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계적인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 번 더 갈까 말까. 그럼 이게 바로 수학적으로 볼 때 미분이죠. 초콜릿 하나 더 추가 소비할 때 증가한 효용. 델타 유틸리티. 돈 한 단위, 그렇죠? 1,000원 지불했을 때 그때 그 돈의 효용. 돈의 효용이 크면 소비 안 하는 거고 초콜릿 소비의 효용이 크다면은 소비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과학자들이나 사회과학하는 사람들도 고민하지 않았겠어. 이거 어떻게 분석할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수학적인 장치가 바로 미분이다 하는 얘기지. 하나 더 추가할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로 한번 표시해 보면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죠. 그럼 미분한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거지. 돈 1,000원 그게 x라고 합시다. x 한 단위 추가할 때 그렇죠? 포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y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이게 미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에서 요것이 하나 변화할 때 변화. 예를 들어서 이게 돈이고 이게 돈에서 느끼는 나의 효용이다. 아니면 이게 초콜릿 소비량이고 초콜릿 소비에서 느끼는 효용이다. 그렇죠? 하나 더 추가할 때 느끼는 효용. 한 단위 더 지출했을 때 느끼는 효용. 이것의 개념이 수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게 미분이다 하는 얘기지. 그렇죠? 그럼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도 하되 미리 우리가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형태가 이제 기본이 되겠죠. x, y.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인데 a와 b는 상수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함수 형태, 미분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딱 이 세 가지 형태. 실제 수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형태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세 가지 형태 주로 이것만 가지고 고민해 보면 돼.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십시다. 예? 그렇죠. 요거 독립변수가 하나만 이렇게 존재할 때입니다. 그런데 A 어떤 상수항이 있고 독립변수 앞에 차수, 그 다음에 개수, 차수가 이렇게 돼 있죠. 알파. 그리고 여기서 A나 B나 알파는 모두 상수값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됐어요? 독립변수가 두 개지 이렇게. 이때는 독립변수가 서로 곱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뭐 복잡한 함수 미분하는 거 안 나와요. 요 세 가지 형태만 하면 되는데 요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거 이 함수의 미분값 요것만 이해해 보면 나머지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요걸 함수 아까 했던 걸 해보게 되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기하죠. y는 x의 함수다. 그래서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인데 의미는 알죠. 얘가 독립변수, 종속변수니까 얘가 어떤 값을 갖게 되면 얘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관계냐? 펑션이다. 함수 관계다. y equal function of x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펑션이라는 말은 뭐야?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죠. 어떠하냐? 함수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수 관계다라는 낱말의 뜻은 뭐예요? 두 개의 관계를 서로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둘이 어떤 관계냐? X, Y가. 아, 둘이 연인 관계래. 둘이 왼수 관계래. 불편한 관계대.
함수 관계래. 다르죠, 표현이. 그럼 함수 관계는 뭐라고?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관계다, 이거지. 자, 이렇게 보면 뭐죠, 이거? x가 독립변수 값이 정해지게 되면 그게 바로 y, 종속변수 값이 된다. 그 얘기고요. 여기다가 2를 곱한다. 그리고 100을 더했다. 여기다가 3차 했다. 아니면 뭐 0.5차 했다. 그렇죠? 다양하게 x와 y의 수학적인 관계 정의할 수 있겠지? 이걸 전부 통틀어 함수 관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하고 얘하고가 함수 관계일 때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중요한 수학적인 분석 도구가 미분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미분. 근데 두 변수가 함수 관계에 있을 때 미분하다. 미분의 의미는 미분의 정의입니다. 뭐 이제 수학에서 보면 도함수를 구해봐라. 그게 미분값이다. 그런 말 하는데 딱 관두고 그냥 도함수와 미분을 같다고 그냥 그대로 인식하면 돼요, 우리는. 그럼 요 기호라는 것은 도함수를 구해봐라. 그 말은 미분해라. 자, 요거에 초점을 맞춰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 표시는 기호이죠. 기호란 말이에요. 지시어 명령어단 말이에요. 함수 이렇게 써놓고 f' 해봐라. 그 말은 이거 해봐라 하는 얘기예요. 즉 뭐요? 삼각형 델타는 변동분을 얘기하는 거죠. 변동분 일단. 그러니까 신문 같을 때 보게 되면 또 뉴스 화면에 보게 되면 삼각형 해놓으면 변동분 이렇게 해놓으면 감소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통상 이렇게 쓰기도 하죠. 또 어떨 때 이제 색을 써가지고 요거는 파랗게 해놓으면 증가분 빨갛게 해놓으면 감소분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얘는 변동분이에요. 변동분. 근데 우리는 또 이런 것도 많이 봤죠. 델타. 이것도 변동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놓고 볼까요? 함수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 수학적인 관계인데 미분해라. 도함수를 구해봐라. 그 말은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예요. 분모가 델타 x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 델타 x라는 말은 뭐지? x 변동분. 분자는 델타 y죠? 그럼 y의 변동분이야. 그러면 미분해라라는 요 지시어의 내용은 뭐예요? 그렇죠?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종속변수 변동분을 나눠보세요. 이게 명령어의 내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변수, 종속변수 서로 수학적인 관계가 있는데 독립변수가 변화하면 얘가 변하지 않겠어요? 나눠봐라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고 3이더라. 그 말은 x가 2 감소하면 y는 3 증가하더라. 나누라 이거예요. 그럼 나눈 값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통해서 얻어진 미분 값의 의미가 뭐냐? 요거 중요하죠. 예?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전체 변동분 나눠서 얻어진 값이니까 미분해서 얻어진 값의 의미는 독립변수가 얼마 변화할 때? 1 변화할 때죠.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 변화했냐 이 소리야? 그럼 한번 해석해 주실래요? 요거 1.5는 뭐지? 마이너스 1.5는. 그렇죠. x가 하나 변화하면 y는 1.5 변화하는데 변화 방향은 반대다. 근데 여기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라는 말은 증가하면 감소, 감소하면 증가. 다르죠?
그래서 마이너스 요거를 감소함수라고 읽죠. 그러니까 y는 x의 감소함수다. 근데 만약에 나눠봤더니 여기 예를 들어서 3이고 6이더라 플러스 2가 됐다.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줄까? y는 x의 증가함수다. 그렇죠? 이게 미분값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분해라. 그 말은 이렇게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종속변수 변동분을 나누라. 그래서 나누었어요. 지시대로. 그래서 얻어진 값의 의미는 요건데, 자, 요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정확히 읽고 갑시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 번만 그냥 정작 인문 도입해서 한번 보자, 그지? 의미는 뭐라고요?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 아까 요걸 내가 지금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표기할 때 삼각형 델타라고 하기도 하고 요건데 엄밀히 얘기해 보면 요건 차분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미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는 difference, 차분, differential 해서 달라요. 좀 다른데 우리 경쟁하는 것이니까 구분 없이 그냥 하면 돼. 뭐냐면 변동분, 변동분인데 얘는 변동분이 꽤 클 때 여기처럼 2 변화하니까 3 변화하더라. 3 변화하니까 6개 변화하더라. 이게 차분이야. 변동분이 꽤 클 때, 미분은 아주 작을 때, 변동분이 아주 작을 때를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그냥 보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렇게 표현하죠. 리미트 델타가 0으로 갈 때 이게 미분이다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변동분이 아주 작을 때 리미트 극한값 얘가 미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표기를 같이 써도 좋아요. 삼각형 델타라고 해도 좋고 미분 델타 이렇게 해도 좋고 그래서 변동분입니다. 아까 요걸 제가 확실히 말씀 안 했는데 자 이쪽으로 다시 와봐. 자 그럼 여러분 미분의 의미는 뭐라고요? 독립변수가 하나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 아까 여기서 1.5다. x가 하나 변화할 때 y가 반대로 1.5씩 변화한다. 요건 이 둘씩 변화한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가 우리가 y = fx 할 때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죠? 수학적 관행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x가 수평축 독립변수가 되고 여기가 y 수직축이 되잖아. 그럼 보십시다. 미분값은 뭐라고? 델타 x, 델타 y죠. 변동분, 변동분이니까 자 표시해보면 델타 x는 x축의 변동분이죠. 이게 델타 x고 델타 y는 y축의 변동분이죠. 이렇게 볼까요? y축의 변동 델타 x, 델타 y다. 그러면 xy 평면에 그림을 그렸을 때 저 yf, y = fx를 그림 그렸다. 노랗게. 그랬을 때 미분했다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종속변수가 높이가 되고 독립변수가 밑변이 되니까 결국 뭐가 돼요? 높이, 선분 길이를 밑변으로 나눈 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y = fx 이 함수를 그림으로 2차원 평면에 그림 그렸을 때 기울기다 이거지. 됐죠? 미분해라. 델타 x로 델타 y 나누어라. 그림으로 표현해 봤을 때 x축이 독립변수고 수직축이 종속변수니까 기울기가 된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자 f'이 우리 얘를 마이너스 1.5 했죠. 그럼 여러분 얘가 1.5라는 말은 뭐라고? 밑변 1일 때 높이가 1.5인데 마이너스니까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죠. 즉
x가 하나 증가할 때 y는 1.5 감소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x가 1 변화할 때 얘가 그쵸? 1.5 변화했는데 감소 증가 증가 감소. 그러니까 얘가 감소 함수이면 그림 미분값은 우하향하게 그게 되는 거고, 플러스이면 어떻게 돼요? f'이 2다. 그러면 높이가 델타 y였죠? 얘가 밑변 델타 x니까 탄젠트 알파 기울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우리 언제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실이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미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죠.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게 미분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이고, 얻어진 미분값의 의미는 요거지. 독립변수가 하나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이고, 그림으로 그렸을 때 기울기가 되더라 이거죠. 됐죠?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살짝 와가지고 첫날인데 불편한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제 미분의 의미고 개념이고, 그렇죠? 자, 알았어요. 그래, 좋아. 알았다. 이제 미분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로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첫 시간에 첫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알았다 이거지. fx 요거는 그렇죠?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종속변수 나누어진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준다. 그림 그리면 기울기가 되고, 수리적으로는 그죠? 독립변수 한 단위 변화당 종속변수 변동분이다. 하나 변화할 때 델타 y 값이다. 자, 이것인데,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죠?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제 미분해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시작해 보자고요. 자, 요걸로 한번 보시면 A가 100이죠. B가 2입니다. 그 다음에 X 딱 썼으면 얘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1차식이 되죠. 1차식이란 말이야. 그럼 1차식의 미분, 요것만 이해하면 이제 미분 우리가 아는 것은, 해야 할 것은 다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미분해라 이거지. 근데 얘는 델타 X, 델타 Y예요. X가 변화할 때 Y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요거 알아보겠다는 내용인데, 그럼 보세요. 요거 상수값은 어때요? X하고 상관없죠. 요거는 X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무시하면 되지. 그럼 얘가 문제인데, 이 X인데 숨어있는 거 1차식이란 말이에요. 미분해라. 그럼 우리가 이제 미분법 어떻게 할 거냐. 미분법은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요거 오더라고 하죠. 오더. 차수. 요 앞에 독립변수 앞에 붙어있는 걸 우리가 파라미터, 개수라고 합시다. 보통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쓸 때 차수와 개수 그런단 말이야. 그럼 미분법 뭐냐면 요 차수를 앞에 개수에다 곱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1차죠 지금. 앞에 파라미터 개수가 2란 말이야. 그럼 2가 되는 거지. 곱해라. 갖다 곱하고, 그 다음에 한 차수 내림차는 1차 미분이다 하게 되면, 그렇죠? 차수, 한 차수 내림차 빼기 1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1차인데 빼기 1 해라 이거지? 제로죠. 그러면 미분해라. 앞에 곱해라.
그리고 한 차수 빼기 마이너스다.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제로가 되죠? 그럼 어떤 수의 제로차는 1이 되는 거지? 자, 요게 미분법이에요. 이것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보실 거 없어요. 요거 한 번만 소리내서 하고 지나갑시다. 함수가 주어졌다. 미분해라. 미분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했을 때 수학자들이 연구했겠죠. 어떻게 되면 이 값을 알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해라. 자, 한번 같이 소리내서 보실래요? 혼자 이게 모니터 보시면서 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한다? 차수에다가 개수 곱하고 한 차수 빼시라. 그게 미분값이다 이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미분법이라는 게.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볼까요? 만약에 y 이퀄 마이너스 3 빼기 뭐 0.8에 x의 3차식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f 프라임은 요건 x하고 관계없는 변수니까 무시하고 요거 미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차수 곱하기 개수.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4 x 3차 빼기 1차 해라 이거지. 그래서 요게 미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수 곱하기 개수, 차수 빼기 1. 이게 미분법이야. 뭐 걱정 없죠 다. 하나 더 해볼까요? y가 이번엔 뭐 50에 플러스 3에 x에 0.8차다. 그럼 어떻게 돼요? f 프라임은 차수 곱하기 개수 그러면 2.4 x에 빼기 1이죠. 0.8 빼기 1이면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식 한번 정돈이나 한번 해볼까요? 2.4 마이너스 차수는 분수식이 되죠. 분수 역수가 돼서 끝입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하다 보면은 경제학에서 함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게 풀면 되는데 루트가 나오면 괴롭죠. 루트는 고등학교 때부터 싫었어 아주 얘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경제학에서 루트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 루트는 얘가 0.5가 되는 거죠. 0.5 차가 되는 게 루트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 되겠네 이거. f 프라임 미분하시오. 그럼 어떻게 돼? 상수항이니까 볼 거 없고. 자, 차수 곱하기 개수 하게 되면 0.5, 2 곱하면 1이 되겠고요. x에 빼기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 정리해볼까? 미분값인데 1, x 그 다음에 요거니까 루트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차수가 되니까 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미분법 여기 나와 있는 거 다야. 그러니까 차수가 1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소수점 값을 가질 때 빼기 2라 해서 요거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루트는 0.5다. 요거만 기억하자. 그렇죠? 나온 대로 이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1차식의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미분법 해봤어요. 자, 근데 요겁니다, 이제. 근데 요거는 어때요? 독립변수가 두 개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독립변수가 하나가 있을 때는 미분입니다. 근데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관심사는 얘가 변화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얘가 변화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여러 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다 이거지. 그럼 각각 해보고 싶겠죠. 각각. 이게 뭐예요? 편미분이란 말이에요. 편, 파셜 또는 라운드라고도 하고, 편이니까 X로 편미분 해봐라. 그럼 뭐야? Z는 보지 말고, 즉 Z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다. 상수로 보고 얘가 변화할 때만 따져보자. 이게 편미분이 되겠죠. Z로 편미분 해봐라. 그러면 X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Z만 변화한다. 그치?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편미분이야. 두 개. 그러면 편미분 기호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예.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하첨자를 써서.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서 보면은 X 함수 주어져 있을 때 미분해라는 뜻이고, 얘는 뭐야? 함수가 Z 하나만 있었다면 이렇게 미분해라 그것이죠. 근데 독립변수가 두 개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X로 미분한 거니까 똑같죠. 미분의 정의는 뭐냐? 변동분 나누라. 기호. 요건 미분 기호죠. 요건 차분 미분. 근데 우리가 사실을 편미분 기호는 제대로 쓰면 요거 많이 봤지? 이렇습니다. 파셜 또는 라운드라고도 읽고 다 똑같죠. 그러면 요게 이게 전부 변동분을 의미하는 거다 이거죠.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러면 Z는 포괄적으로 얘가 변화할 때 Y의 변동분이죠. 이게 편미분입니다. 미분법은 똑같아. 앞에서 했던 독립변수가 하나가 있을 때 똑같이 적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함수가 50 빼기 0.3의 x에 뭐 0.2 그래 볼까요? 5에 z에 3. 이렇게 독립변수가 쭉 1차식으로 쭉 풀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지? x가 변화할 때 y의 변동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얘만 변화했어요. 다른 거는 관심 가질 필요 없죠. 얘나 얘는 그대로 상수항으로 취급하니까 얘만 보면 되지. 주목. 자, 여러분 해볼까? 미분법 뭐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러니까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6이 되나요? x에 1을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0.8 되겠죠? 굳이 써보면, 자, 마이너스는 분수식이라고 그랬지? 예. 이렇게 미분하시면 돼요. 이거 편미분이고, 얘는 Z가 변화할 때죠. 예? 그러니까, X쪽은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만 주목해서 보면 되겠죠. 이것들은 얘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다 상수값들이니까 볼 거 없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한번 불러볼까요? 얼마죠? 그쵸? 3, 5, 15 빼기 1차에서 2. 이게 편미분입니다. 편미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하다 보면 전미분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전미분 안 해. 우리가 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근데 개념만 한번 볼까요? 전미분은 뭐예요? 전체가 변화했다. 그러니까 X도 변화하고 Z도 동시에 변화했다. 그러면 개념상 어떻게 하면 되겠어? 변동분 더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어렵지 않게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전미분은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자, 그럼 다시 돌아봅시다. 이제 미분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근데 이렇게 이제 함수식이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면은, 그렇죠. 그냥 그대로 편미분 앞에 했던 미분 적용해서 풀면 된다. 근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함수 미분할 때 이런 함수 형태가 나오게 되죠. 요거 혹시 기억나요?
여기 어떤 함수에서 이게 나오죠? 예, 이게 콥도로 수용 함수죠. 또는 콥도로 생산 함수. 이 함수 형태가 이렇죠. 곱해져 있어. 독립변수가 2개인데 뭐 3개일 수도 확장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곱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경작에서 앞으로 접하게 될, 그렇죠? 가장 복잡한 함수고 요것의 미분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럼 예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y가 2의 x의 제곱, z의 세제곱 곱해져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편미분 기호죠. 독립변수가 2개니까 이제 편미분 x, z 해야 되는데, 자, 요 기호 한번 새기고 갑시다. fx는 뭐죠? 요 함수를 x로 편미분해 주세요. 요건 z로 편미분하시오. 그 말은 x가 변화할 때 라운드 x, 라운드 y 또는 파셜 x, 파셜 y. 그러면 x가 변화할 때 y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알아봐 주세요. 자, 그럼 미분법입니다, 이제. 근데 미분법은 아까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대로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함수는 곱해져 있는데 얘만 변화했다는 얘기죠. 얘만 변화해. 그러면 우리가 인식할 때는 얘와 얘는 어때야 돼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상수값이죠, 그대로. x만 변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x에 대해서만 미분 한번 해보면 돼요. x로만 미분. 그러면 얘하고 얘는 놔두고 그대로 상수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얘만 미분하면 돼요. 어떻게 되지? 그렇죠. 1의 x제곱인 셈이니까 차수 곱하기 개수 2, x 빼기 1차니까 1차씩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지? 4x z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묶어서 한번 보실까? 그럼 요거니까 미분해라 그러면 차수 곱하기 개수죠. 개수가 앞에 요거야. 곱해. 그리고 빼기 1차. 한 결과가 이것이다 이거지. 똑같아. 자, z의 편미분 구해볼까요? 자, 요거는 2, 얘는 상수로 주어져 있고 x의 제곱, 얘는 상수고, 그렇죠? 얘, 요걸로 미분하면 되는 것이죠. 요걸 미분하라는 얘기니까 요거 상수값 그대로 있죠. 2하고 x제곱은 그대로 있고 요거 z1의 3이니까 3 z의 제곱인 셈이 돼서 그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놓고 한번 보시면, 그쵸? 됐지? 원래대로 놓고 보시면 차수 곱하기 앞에 이게 상수값들이 여기다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빼기 1차니까 그렇지? 6의 x제곱 z의, 자, 이게 미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경제학 한다고 하면서 첫 시간에 냅다 미분법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강조하기 위해서요. 혹시 미분법 요게 안 돼 있으면 우리 뭐 모든 거 1차 시험 준비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2차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곤란하고 해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요거 나 이거 필요 없다 하는 분은 바로 그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안한데 제가 미분법 이걸 먼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 경험이 보면 이걸 얼버무리고 들어가요. 미분하고 할 줄 안다고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못해. 더듬거리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학의 미분법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경제이론의 표현 처음서부터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미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다 잘 아실 터이고 혹시 미진한 분들 있으면 다시 한번 해서 미분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다 보면 말이죠. 저절로 습득하게 되겠죠. 지금 개념만 제가 얘기했으니까.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2페이지 경제이론의 표현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